자, 어쨌든 간에 우리 친구가 공부를 좀 많이 해오셨나요? 공부 많이 했어야 하는데 어디 거기는 잘 갔다 왔어? 네. 뭐 너가 생각한 만큼 좋았어? 아니요. 별로야? 그저 그랬어요. 그저 그랬어? 원래 그런 데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기대 이상이 되는 데가 되게 많은 데도 있지만 기대 이하가 되는 데도 되게 많아. 아니면 그냥 별로 감흥이 없거나. 근데 이제 그게 약간의 좀 마음가짐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긴 해. 이제 그게 뭐 너의 어떤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 오늘은 우리가 이 합시는 우리 어디까지 내가 해오라는 이거 왜 이런 것들이 좀 안 되는데? 뭐지? 아프리카 복수 타노라. 야, 너 죽을래? 이게 뭐야, 이거? 뭐 하는 놈이야? 이보시오. 아, 나 미치겠네, 이 새끼. 야, 이놈아, 시간 자체가 없는 것도 아니고 꽤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 너 내일은 또 어떻게 숙제를 해볼 거야? 언니 시간이 많아서. 말을 또 며칠간 못했는데 뭘 또 이거 내일 또 너 참 그거 이야기를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 목요일하고 금요일 중에 고르는 게 좋아. 너 지금 월수 한다는데 월수는 너무 간격이 좁아서 안 돼.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 목요일 날은 7시 반부터 9시까지. 금요일 날은 6시부터 그 뒤로 상관없어. 월목. 월목? 목요일 날 7시 반부터 9시까지.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목요일 날이 원래 너 앞에 2타임 4시 반부터 수업이 있어서 7시 반에 끝나거든 걔네들. 그러면 그 뒤로 수업을 하면 괜찮습니다. 일단 질문을 받고 오늘 진행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아니 공부를 안 해와서 질문을 할 걸 있긴 있어? 미쳐버리겠다. 아니 왜 공부를 이렇게 안 해봅니까? 지금 3주밖에 안 나와가지고 지금 야 이놈아 선생님이 지금 왜 아까 그런 노래를 듣고 막 이런 생각을 좀 하겠니? 11월 8일날 고3 애들이 다 끝났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11월 14일날 애들 수능시험이란 말이지. 뭐 걔네들 입장도 뭐 고등학교 3년간을 다닌 게 이제 다 끝난 거고 나도 걔네들 열심히 우리 학원 다녀서 또 끝난 거고 이때까지 보통 고3 강의한 학원은 거의 없거든 어느 학원이든. 근데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뭐 열심히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말을 길게 하면 좀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사람이 젊었을 때는 해야 될 게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젊었을 때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공부예요. 근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되게 에너지를 많이 쏟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가 지금은 친구를 사귀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은 나중에 나이가 이 정도 먹어보면 친구는 뭐 그닥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 막 너가 뭐 늙어 죽을 때까지 친구 막 어쩌고저쩌고 이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나이가 한 50 정도 먹으면 글쎄 나는 뭐 친구가 별로 그렇게 딱히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나의 만족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나의 어떤 내가 무엇을 실현해 가고 있는 것인가, 내 삶에 있어서 뭐 이제 내가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어떻게 실현하는가, 막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친구가 뭐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뭐 이런 게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 내가 이제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 젊었을 때 하고 싶은 일들 중에 우선순위가 너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약간 목표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해. 근데 이제 그것을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못 모르고 막 친구 많이 사귀고 막 이런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대학 가서도 얼마든지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훨씬 더 상위 레벨의 애들하고 같이. 뭐요? 어떤 목표를 같이 공유하고 같이 힘을 주는 그런 친구들을 사귈 수가 있어요. 대학 가면 훨씬 더. 물론 이제 뭐 고등학교 때는 순수한 친구를 사귀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런 게 있으니까 조금 더 공부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해야 될 부분부터 제가 빠른 속도로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유형 22번의 함수의 개수 구하는 것부터 아마 해야 될 건데 이 부분을 내가 이 학생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서는 학교 시험에 두 문제 정도가 꼭 출제가 됩니다. 어느 학교든 기본적으로 두 문제가 꼭 출제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958번 문제를 봤더니 x다라고 하는 게 1, 3, 5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x가 1, 3, 5 y다라고 하는 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y다라고 하는 게 2, 4, 6, 8 얼마? 10에 대해서 바로 x에서 y로 f라는 이런 변화를 거쳐서 대응이 된다 이런 소리야.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시오. a가 b보다 뭐하면 작으면 a에 대응되는 y의 값이 b에 대응되는 y의 값보다 더 어쩌라 작으시오. 이 조건을 만족을 하래.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1이 3보다 더 작겠지, 그렇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4하고 8에 대응됐으면 1은 무조건 4가 되고 3은 무조건 8에 대응이 돼야만 된다 이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1이 8에 대응되고 3이 4에 대응되는 것은 성립해야 안 해. 왜 성립 안 하지? A보다 커야 그렇지. 뭐한다? 큰 놈의 치역이 뭐한다? 작은 놈의 치역보다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쉽게 말하면 서로 다른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만 하면 된다는 소리야. 자, 어떤 걸 선택하고 싶어? 6, 3개를 선택을 해봐, 3개를. 3, 4, 10. 10. 이렇게 선택했다면 무조건 얘네들은 이렇게 가야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뽑고 그놈들끼리 자리바꿈하면 다른 경우가 되지 않는다 이런 소리야. 너희들은 자리바꿈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의 뜻이라고.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따라서 얘는 순열이겠어 조합이겠어? 순열. 조합이라니까? 왜 그렇지? 순열은 뽑아서 너희들끼리 자리바꿈하면 나는 그것을 다른 경우로 취급해 주겠다 이게 바로 순열이야. 봐라. 내가 뭐한다? 대표 2명을 뽑은 다음에 너가 반장, 너가 부반장. 아니야, 너가 반장, 너가 부반장. 이렇게 순서를 매겨주면 다른 경우가 될 수 있으면 이게 순열이야. 그런데 뽑아주기만 하면 얘네들 뽑기만 했다는 소리야. 얘네들끼리 자리바꿈을 할 수가 없다는 개념이야. 자리바꿈을 해주면 다른 경우로 내가 취급할 수 있다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뭐 했다는 소리야?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만 하면 걔네들은 뭐한다? 알아서 뭐한다고 딱 자기의 자리가 정해진다. 그놈들끼리 자리바꿈을 할 수 없다라는 소리야. 자리바꿈을 할 수 없다. 자리바꿈을 하는 것은 다른 경우로 취급해주지 않는다라는 개념이야. 따라서 얘는 뭐가 된다고? 5 컨비네이션 3이 된다 이런 소리야. 여기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선택을 한 다음에 걔네들한테 명칭을 부여했어. 즉 명칭을 부여했다라는 말은 그놈들끼리 순서를 뭐 했다? 부여했다. 즉 서로 자리바꿈하는 것을 다른 경우로 취급해 주겠다. 이러면 순열이 되고 나 단지 뽑기만 했다. 너희들은 자리바꿈하면 다른 경우로 나는 인정해주지 않겠다. 이러면 바로 뭐가 된다고? 조합이 된다 이 말의 뜻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선택만 하면 되는 것이지 선택을 해서 너가 뭐가 돼? 3, 1, 5 이건 뭐한다? 되지 않는다 이런 소리야. 자리바꿈 할 수 없다. 자리바꿈하면 다른 경우로 취급해주지 않겠다 이런 개념이라고.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따라서 이런 경우는 몇 가지가 된다? 10가지가 된다 이런 소리야. 자, 설명하고 자 다시 한번 뽑아가지고 그놈들의 뭐한다? 그러니까 뭐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리바꿈 할 수 없다. 자, 크기가 있다라는 말은 자리바꿈 할 수 없다라는 개념이야.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어? 크기가 있다는 말 자체가 자리바꿈 할 수 없다. 뭐한다? 너가 이것보다 더 작아라. 이것도 마찬가지겠지. 크기가 있는 거잖아. 크기가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자리바꿈 할 수 없다라는 개념이야. 자리바꿈 할 수 없으니까 선택만 하는 거야. 따라서 얘는 뭐가 된다고? 조합이 된다고. 자, 만약에 내가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겠어? 함수의 개수는. 자, x에서 y로 함수의 개수는 몇 개, 어떻게 구하겠어? 어떻게 구하지? 자,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개? 5개. 3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개? 5개. 5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개? 5개.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뭐냐면 중복 순열이라고 하거든. 순열 중에서. 그러니까 어쩌든 간에 이것은 125개가 돼. 그러면 1대1 함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볼까?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어떻게 되겠어? 자, 1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몇 개? 한 개. 다섯 개? 5개 되나? 2, 4, 6, 8, 10 마음대로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 1은. 그러면 3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1대1 함수라는 말의 뜻은 1이 선택하는 것을 3이 선택할 수는 없다라는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몇 개? 네. 4개. 그 다음에 뭐 하죠? 5는 3개. 뭐 한다? 동시에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얘만 일어나고 얘만 일어나면 그건 함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야. 정역이 다 대응돼야 함수인 거야. 얘도 대응되고 얘도 대응되고 얘도 대응돼야지만이 함수라고 한다고. 대응되라고 했으니까 무슨 법칙? 곱의 법칙.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얼마 된다고? 60개.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그것을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겠니?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뭐 한다고?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그놈들끼리 자리바꿈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뭐 하래? 5 퍼뮤테이션 3. 그러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는 거지. 무조건 이 뒤의 것이 뭐가 되는 거야? n이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뭐 한다? 중복을 허락해서. 이게 뭐 한다? 다. 나는 4로 가도 이걸 함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선택해서 그놈들끼리 자리바꿈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야? 함수라고 하는 개념인 거야.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되겠어? 5 곱하기 5 곱하기 5.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5 곱하기 3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건 뭐 잘 몰라도 됩니다. 이건 이제 고등학교 수능시험이나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조금, 근데 이게 함수의 개수라는 개념은 그냥 이해할 수는 있어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크기가 있으면 뭐 한다고? 조합으로서 문제를 풀고. 뭔 말 하는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셔야 하는데 961번 문제를 한번 해보십시오. 961번. 시험 문제 2문제 나온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애들이 어마하게 많이 틀립니다. 뭔 말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 이런 문제를 하면 계속 뭔 소리지. 이런 유형이 있다니까. 시험지 딱 보면 알 겁니다. 기말고사 시험지 딱 보면.
답 32일걸?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뭐라고 좀 돼 있죠? 지금 뭐라고 좀 돼 있죠? 1은 7에 대응되죠. 그래서 1은 7에 이렇게 대응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이미 대응이 됐어. 그 다음에 K다라고 하는 것이 뭐보다? 2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니까 2, 3, 4, 5, 6, 7 이런 넘는 이 조건을 만족하래요. 어떤 조건? K에 대응되는 값, 즉 K에 대응되는 7억은 뭐 한다고? K보다 값이 더 작거나 같더라. 그러면 7에 대응될 수 있는 것은 뭐라는 소리니? 1, 2, 3, 4, 5, 6까지 대응될 수 있다는 소리야.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F는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이 7이 대응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너 생각해봐봐. 2는 어디에 대응될 수 있겠어? 1, 2. 그러니까 2가 대응될 수 있는 것은 2가 대응될 수 있는 건 2개야. 그러면 너 마음대로 대응을 해봐봐. 어디? 뭐 여기에 대응했다고 쳐. 그럼 3에 대응될 수 있는 건 몇 개야? 2개. 어디? 1, 3. 그래. 그러니까 3도 대응될 수 있는 건 2개. 얘도 대응되고 얘도 대응돼야지만이 뭐가 돼? 어떤 하나의 함수라는 조건을 만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백 법칙을 쓰겠지. 그러니까 뭐 얘가 뭐 여기에 대응됐다고 쳐. 4는 2개. 1, 3. 그래 2개. 뭐 여기에 대응됐다고 쳐. 5는 4, 5. 그래 5는 뭐 여기에 대응됐다고 쳐. 6은 4개. 그래 여기에 대응됐다고 쳐. 그러면 7은 1. 그래 1. 그러니까 답은 2의 5승. 그래서 뭐가 돼? 32가 되겠지.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만약에 내가 7부터 대응을 했다면은 어떠겠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을 시켜주는 것은 뭐 2부터 우리가 쭉 해주는 게 맞는 거지. 이해됐어? 무슨 말하는지? 생각을 한번 해볼까? 시험 문제 나오면 맞히라는 소리야 이놈아. 이거 딱 한번 쳐다보고 아 뭐 이건 이래? 그러고 지나가면 너만 손해야. 시험 문제 나오면 틀리니까. 다 했으면 그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아, 이런 유형이 나오면 아,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경우의 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경우를 다 기억해야 돼요.
자, 선형화치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뭐 하라느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라. 그러니까 고배 법칙을 써라 이런 개념이겠지. 자, 5하고 6에 대응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임의로 뭐 한다? 2개를 선택만 하면 되겠지. 11이 빠졌어요. 11. 그럼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6개 중에서 2개를 선택만 하면 되겠지. 그러면 아무거나 선택을 해봐봐. 7, 7, 9. 9.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음대로 뭐가 되겠니? 5가 F5가 F6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5는 무조건 7에 대응돼야 되고 6은 9에 대응돼야 되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2개를 선택만 해주면 뭐한다? 되더라. 그놈들끼리 자리 바꿈 할 수 없다. 즉 자리 바꿈해서 다른 경우로 나는 취급해주지 않겠다 이런 개념이야. 선택만 하라. 그러면 너희들은 알아서 뭐한다? 자리가 정해져 있다 이런 개념이야. 그러면 이제 누구만 이제 하면 되겠어? 1, 2, 3, 4만 이제 뭐 하면 돼? 대응을 시키면 되겠지? 그러니까 계속 이제 고배 법칙을 써야 되겠지. 이거 하고 자 이제 지금부터 1, 2, 3, 4를 내가 대응을 시켜줄 거야. 근데 1, 2, 3, 4를 대응을 시켜주는데 어떤 경우가 있겠어? F1, F2, 그 다음에 뭐가 돼? F3, F4 이런 경우 또는 F1, F2, F3, F4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겠지. 이렇게 될 수 있거나 또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지. 내용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니?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왜 4개야? 7하고 9도 아무 상관이 없어. 7하고 9가 무슨 상관이 있어? 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6개 중에서 뭐 4개를 선택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4개를 선택해주면 뭐 어떻게 선택해? 7하고 9가 선택돼도 상관이 없는 거야 사실은. 왜냐하면 5하고 6과 1, 2, 3, 4 아무런 좀 연관성이 없는 거라고. 뭔 말 하는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뭐한다? 이렇게 서로 다른 1, 2, 3, 4, 5, 그러니까 1, 3, 5, 7, 9, 11 6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하면 4개가 지 마음대로 가거나 또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1하고 2가 똑같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6개 중 6개 중에서 뭐한다? 3개를 선택만 하시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개를 더하기해서 얘를 곱하게 해주면 이건 5, 6이 선택된 거고 이건 1, 2, 3, 4가 선택되는 방법이고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돼? 선택하고 선택해야 되니까 그들끼리 고배 법칙을 써야 되고 이제 이해가 좀 되는 거야. 정말 고배 법칙, 합의 법칙 이게 말이 이해가 돼야 되고 이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일어나야지만 하나의 사건이 완성이 되므로 하나의 함수라는 사건이 완성이 되니까 고배 법칙을 써야 된다 이 말의 뜻이다. 이해돼? 자 이건 6 컨비네이션 2하고 똑같겠네. 뭐한다? 6 컨비네이션 2 6, 5, 2로 나눠주면 얼마가 되니? 3, 5 얼마? 15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뭐가 되니? 6, 5, 4를 뭐? 3 팩토리얼로 나누시오. 5, 4, 20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 6, 5를 2로 나눠주니까 뭐가 돼? 3, 5, 15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계산하면 35가 되고 35에다 15를 곱하기 하라 이 말이지. 35. 자 15 곱하기 한번 해볼까? 5, 25, 3, 5, 15, 17, 5, 3 뭐가 돼? 525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뭔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가 꼭 학교 시험에 두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기말고사 때.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연습을 엄청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봐봐.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만 내가 이해하고 다른 풍산자 문제도 이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문제 유형이 다를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고 계속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가 기말고사에 꼭 두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디를 좀 펴보시냐. 자, 154페이지 990번 문제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어려우면 1004번 문제를 먼저 해보십시오. 어쩌면 두 문제를 하셔야 돼요. 1004번하고 990번 문제를 하셔야 됩니다. 이 함수 개수 구하는 거라서요. 이게 작년도 어디입니까? 저기 선거시험에 나왔는데 얘가 또 틀려왔습니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했는데 어떻게 틀리지? 나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솔직히.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나오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가르쳐줘도 틀려오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그 학교 시험은 5까지만 나왔습니다. 순고 시험은 5까지만 나왔다고 X가 6, 7, 8 너무 많으니까 5까지만 나왔답니다. 자, 설명 한번 해줄게요. 어떤 x가 있는데 f라는 변화를 취하면 x의 배운다는 어떤 y 값이 나오지. 근데 거기에다 또 f라는 변화를 취했더니 이게 x 자기 자신이 나온다. 그랬을 때 이 말은 f하고 f 인버스가 똑같다는 소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f가 f 인버스가 되기도 한다는 소리예요.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자, 이 두 번을 두 번. 뭐 1에 가고 또 1로 가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1에 했다. F란 변환차고 또 F란 변환차니까 1이 되더라 라는 조건을 만족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 다 자기 자신한테 가는 경우가 한 가지 경우가 있겠죠. 이해돼요? 그런 다음에 뭐냐? 이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8개 중에서 2개만 선택만 해봐봐. 2개만 선택 한번 해봐봐. 뭐 어떤 숫자 선택하고 싶어? 6, 7? 그러면 6은 7로 가고 7은 6으로 가면 돼. 이거 한 번 했지? 또 한 번 해봐 볼게. 6은 7로 가고 7은 6으로 가니까 6은 최종적으로 6 자기 자신한테 가는 거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될 수 있냐면 서로 다른 8개 중에 2개로 선택하고 그 2개만 자리 바꿈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자기 자신한테 가면 되는 거야. 1은 1한테 하고 2는 2한테 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다 가버리면 바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지.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이해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겠어? 서로 다른 8개 중에 2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경우도 있겠어? 8개 중에 2개를 선택하고, 6개 중에 또 2개를 선택한 다음에, 얘네들끼리 자리바꿈하고, 얘네들끼리 자리바꿈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 자신한테 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물론 당연히 뭘 해줘야 돼? 이거 똑같으니까 2 팩토리얼 분의 1을 곱하기 해줘야 되겠지. 지금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6이 이해가 안 가요. 이제 6개 그러니까 여기 6, 7을 선택했으면 나머지 이제 남은 것이 6개일 거 아니야. 6개 중에 2개를 또 선택을 해보라고. 그놈들끼리도 자리바꿈을 하자고.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다만 같은 것이 나올 수 2개 선택을 했으니까 2 팩토리얼분의 1을 나누기로 해줘요. 초짜리 방법에 의해서 그렇다 이런 소리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가 돼? 3, 5 선택하면 3은 5로 가고 5는 3으로 가면 돼. 3은 5로 가고 5는 3으로 가면 된다. 5는 3으로. 그러면 최종적으로 뭐가 되겠어? 3은 5로 갔다 다시 자기 자신한테 가는 거지. 두 번 뭐한다? F랑 변화치하고 나니까 3이 자기 자신한테 3으로 가더라 이 말의 뜻이야.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또 되겠지. 그러니까 뭐가 되겠냐? 이것도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8, 7, 2로 나누니까 뭐가 돼? 4, 7에 28. 그 다음에 6, 5, 2로 나눠주면 뭐가 되겠니? 3, 5, 15. 여기는 15가 돼. 그런데 또 2 팩토리얼을 쓰니까 여기는 14가 되겠네. 그러니까 14 곱하기 15가 되겠지. 뭐가 되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뭐가 되니? 60, 150, 210이 되니? 이거 하니까 150이 되고 15를 4로 곱하니까 60이 되니까 210만 돼, 그렇죠? 예. 그래서 얘는 210개가 또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로 또 뭐 하면 돼? 210개 또 더하기 또 뭐 해주면 돼 이제? 또 뭐가 돼? 4 컨비네이션 2를 또 하고 이제는 뭐 해주면 돼? 3 팩토리얼 분의 1을 또 곱하면 되지. 이거 말고 남는 2개는 어떻게 하면 돼? 자기 자신한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선생님 4개밖에 안 뽑았으니까 나머지 4개는 뭐 하라는 소리야? 자기 자신한테 가라 이 말이야. 뽑히지 않는 놈은 누구한테 가라고? 자기 자신한테 가라 이 말이야. 뽑히지 않는 놈은. 그러니까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이렇게 되면 된다 이 말의 뜻이라고. 뭔 말하는지 이해돼? 이렇게 되고 얘는 남는 것은 자기 자신한테 가고 자기한테 가는 경우는 어차피 하나가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계산 안 한 것뿐이지. 뭔 말하는지 이해돼?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또 세 번째는 또 어떻게 되겠어? 여기에다 또 이제 남는 건 4개가 남았겠지? 4 컨비네이션 2를 하고 3 팩토리얼 분의 1을 하고 또 마지막은 뭐 하겠어? 마지막은 또 뭐 하겠어? 이런 경우도 하나 보여주고 마지막은 뭐가 돼? 2 컨비네이션 2를 하고 뭐가 돼? 4 팩토리얼 분의 1을 곱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뒤에 빨리 답안지 봐봐. 답안지를 빨리 봐봐. 답안지 풀이 과정을 봐보시라고. 이건 기억을 하시라라는 의미에서 좀 보라는 소리예요. 이런 거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2개를 선택했으면 2개만 바뀌고 나머지는 다 자기 자신에 따라. 2개 선택하고 2개 선택했으면 그놈들끼리는 자리바꿈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 자신에 따라. 이런 개념이에요. 이 개념. 그래서 이 개념의 문제 이제 풀이 과정을 이제 보시라 이 말이에요. 문제 풀이 과정을. 이건 모두 다 자기 자신한테 가는 경우 한 가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하나만 바꾸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나머지는 다 자기 자신한테 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2개 뽑고 또 2개 뽑고 2 팩토리얼 분의 1 곱하기 아까 내가 설명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지.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이렇게 해서 이걸 다 더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학교 시험에서는 이게 이제 보통 이렇게 많이 내지는 않아요. 보통 5개를 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학교에서 5개를 냈다. 그럼 5개를 가지고 한번 다시 해보세요. 5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라고요. 답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5개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학교 시험에 나오면 틀리지 말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너 무슨 벌 주려고 이런 거 가르치겠냐? 이런 말?
20요? 아마 그렇게 나올 겁니다. 처음 자기 자신이 다 자기 자신한테 가는 경우 하나. 그 다음에 5 컨비네이션 2. 임의로 5개 중에 2개로 선택했어. 2하고 5로 선택했으면 2는 5로, 5는 2로, 2는 5로, 5는 2로. 그리고 나머지 다 자기 자신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다 2에다 F란 변환치 하면 5가 되고 또 5에다 F란 변환치 하니까 2가 되더라. 즉 2를 F란 변환 두 번째 하면 2가 되더라. 이런 개념이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이렇게 되거나 또는 5 컨비네이션 2 곱하기 뭐가 돼? 3 컨비네이션 2 곱하기 뭐가 돼? 2 팩토리얼 분의 1 이게 바로 답이 되죠. 여기 처음에 1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 여기는 몇 개? 10개. 여기는 10이 되고 여기는 뭐가 되냐면은 여기에 3 컨비네이션이니까 여기는 3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가 30이 되고 30을 2로 나누니까 15개. 정답은 26개 이렇게 됩니다. 기억하시라는 소리예요. 시험 문제 나오면 틀리지 마라. 자, 앞부분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이건 뭐 내가 낸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이게 나온 문제예요. 교육청 기출 문제잖아요. 일반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 문제입니다. 교육청. 자, 1, 2, 3은 무슨 수야? 양수지. 그러면 1, 2, 3에 배분되는 값은 다 뭐한다? 치역이 양수로만 배분이 돼야 돼. 그러니까 1, 2, 3에 배분되는 것은 이제 경우의 따라서 뭐 1, 2, 3으로만 배분이 돼야 된다 이런 소리야. 자, 어쩌든 간에 이 말의 뜻은 fx 더하기 f의 마이너스 x가 1이 되거나 fx 더하기 f의 마이너스 x가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돼야만 된다는 소리예요. 자, 먼저 정역 x가 먼저 1, x가 2, x가 3. 내가 왜 이것만 따진 거지? 나라는 조건을 올려서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러면 자 1이라고 생각을 해봐봐. 1에 대응돼서 뭐가 돼? 이건 뭐 어떤 뜻이지? F1 더하기 F-1은 무조건 1이 돼야 돼. 이 결과가. 그러니까 1에 대응되는 값이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자 1에 대응되는 이 값이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1에 대응되는 값은 뭐가 될 수도 있어.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1에 대응되는 값이 만약에 얘가 1이라고 한다면 F-는 딱 정해져 있어. 대응되는 게 뭐야? 없잖아. 없으니까 마이너스 2.
아니지. 물론 여기가 이제 그래. 네 말대로 F 뭐가 돼? 두 개의 조건만 만족하면 돼. F1 더하기 F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무조건 F1이 1에 대응되면 뭐한다? F-1에 대응되는 건 무조건 뭐야? 네 말대로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 왜냐면은 1과 마이너스 1을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경우는 1일 때는 뭐가 돼? 마이너스 2라는 조건을 만족할 수. 그러니까 1에 대응되는 값이 있으면 무조건 뭐가 대응되는 거야? 뭐에? 마이너스는 무조건 여기에 대응이 돼야만 된다. 얘는 딱 정해져 버린다 이 말이야.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만약에 F1이 만약에 2에 대응되면 어떻게 될까? 2에 대응되면? 마이너스 3 또는 그렇지. 마이너스 3 또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1이 2에 대응되면 만약에 이놈의 1이 어디에 대응되면? 2에 대응되면 아니 1이 1에 대응될 수도 있고 2에 대응될 수도 있고 3에 대응될 수도 있잖아. 1에 대응될 수도 있고 2에 대응될 수도 있고 3에 대응될 수도 있다고. 그런 경우로 우리는 다 뭐 해봤다는 소리야? 가정을 해본다 이 말의 뜻이야. 그 다음에 만약에 1이 3에 대응되면 어떻게 될까? 1이 3에 대응되면 마이너스 1이 3에 대응되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에 대응돼야 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그러면 1이 대응됐을 때 뭐 한다고? 마이너스 1에 대응되는 값은 다 알아서 딱 정해져. 그런 경우 어쩌든 간에 뭐가 돼? 경우 나올 수 있는 경우 몇 가지밖에 없어. 하나, 둘, 셋, 네 가지밖에 없지. 그러면 2도 어쩔 거 같아? 네 가지. 2가 대응되면 마이너스 2도 딱 대응이 된단 말이지. 그런 경우가 네 가지가 나온다고. 3에 대응되는 값이 뭐 한다고? 네 가지밖에 없어. 그러면 F-3, 그러니까 3하고 F3에 대응될 수 있는 값이 딱 네 가지밖에 안 나온다고. 얘도 네 가지 나오고, 얘도 네 가지 나오고, 얘도 네 가지 나오고, 얘가 뭐가 되면 정해지면 F-도 정해지고, 마이너스도 정해지고, 얘가 정해지면 뭐가 돼? X가 마이너스 2일 때도 정해지고, 얘가 정해지면 X가 마이너스 3일 때도 정해지는 거지.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정해지는 경우 몇 가지? 네 가지. 정해지는 건 네 가지. 그러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가 되겠지. 답은 뭐가 돼? 64가지. 말을 이해했어? 근데 이걸 이제 잘 가서 집에서 또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 되면 선생님이 다 이런 거 올리니까 유튜브 찍어 올리니까 찾아보세요. 그냥 그 정문학만 치면 될 거 아니에요, 정문학. 그러면 나의 유저 해가지고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쳐다보는 사람이 7명밖에 없어요. 그럼 그걸 딱 정문학을 딱 누르면 정문학 그동안 찍었던 동영상이 다 나온단 말이죠. 그럼 거기서 네가 딱 찾아보면 어떤 강의를 했을까 이게 딱 나올 거 아니니. 지금 우리 어떤 강의 하고 있지? 아니 쌤인데 이게 뭐지? 얘는 이제 뭐니? 고1. 왜냐면 이게 공통수학은 내년도 얘들이 하는 거고, 너는 이제 뭐가 되겠어? 고1 하, 쌤, 뭐하고 순열과 조합 이거 치면 딱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거 찾아가지고 들으면 되지. 그럼 내가 어떤 소리를 했는지 수업 시간에 저 새끼가 걔 쌍놈 소리를 했구나 안 했구나 뭐 이런 거 다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잘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다른 문제집도 많은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걸 좀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니? 그 하나하나 경우의 수, 그 모든 경우를 다 기억해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면 맞춰내야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내가 분명히 시험 문제 두 문제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또 틀려가지고 선생님 제 실수를 했을 때 뭐 어쩌라고 이야 미쳐버립니다. 좀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실수하지 마세요 그냥. 예, 뭐 몰랐으면 모르는 거고 조금 더 공부를 할게요. 뭐 그러면 되는 거고. 아무튼 그런 게 되게 가슴이 아픕니다. 시험 문제 나올 거 뻔하. 다 보이는데도 틀려오면 엄청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자, 963번으로 갑니다. 자, 평면 위에 있는 서로 다른 5개의 점 중에서 어느 3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 주어진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시오 했습니다.
다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점이 이렇게 있으면, 얘는 세 개의 점이 일직선상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상식적 원위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평면위에 서로 다른 다섯 개의 점 중에서 뭐 이렇게 있을 때 주어진 점을 뭐한다?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래. 그러면 봐보자. 이렇게 이거 이렇게 선택을 하든 여기 봐봐. 이렇게 선택하든 이렇게 선택하든 어때? 직선은 하나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뽑았든 이렇게 뽑았든 상관이 없다는 소리야. 뽑기만 하면 된다는 소리야. 뽑아서 자리 바꾸면 다른 경우로 나는 취급해 주지 않겠다. 너희들은 그냥 있어라. 무슨 말 이런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순열이야, 조합이야. 조합이다 이 말이야. 조합이다. 순열이 아니다 이 말이야. 순열은 자리 바꾸면 다른 경우로 취급해 주겠다라는 게 순열인 거고. 그러니까 뭐 해주면 돼? 5 커뮤니케이션 2만 하면 돼. 정답은 몇 개? 10개 이렇게 되는 거죠. 967번 문제를 한번 해보십시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같은 간격으로 놓여있는 12개의 점이 있을 때 두 점 이상을 지나는 서로 다른 직선에 두 점 이상을 지나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시오. 단 가로 4개의 점과 세로 방향의 3개의 점은 뭐한다? 일직선상에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먼저 서로 다른 12개 중에서 나는 2개를 선택만 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2개를 선택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2점, 2점, 2점 이 점을 뽑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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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다 똑같은 경우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직선이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야. 뭐한다? 4 컨비네이션 2 이런 것이 하나, 둘, 3개 이런 것은 뭐한다? 이런 경우는 3개의 뭐한다? 직선만 존재하는 거지. 오로지 3개의 직선만 존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12 컨비네이션 2다라는 이 말 속에는 이렇게 뽑아도 다른 경우로 나는 취급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뭐 한다고? 이렇게 뽑는 다 똑같은 경우니까 그런 경우를 다 빼줘버렸어. 그럼 아예 다 빠져버렸잖아. 그런데 뭐니? 이렇게 연결해주면 하나의 직선은 생기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 다 3을 했다 이런 소리라고. 개념을 이해했어?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요. 어떻게? 3개의 점이 이런 것도 다 하나의 우리가 직선으로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했다는 소리니? 3 컨비네이션 2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5, 6 그 다음에 뭐가 돼? 7, 8 그러니까 이런 게 8개를 빼줘야 돼. 그런데 저런 건 다 하나씩은 생기는 거잖아. 어차피 다 빼버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8을 우리 플러스를 해줘야지. 이해됐어? 이해됐어? 하나, 둘, 셋, 넷, 5, 6, 7, 8. 만약에 여기에 점이 하나가 더 있다면 이건
기울기가 2분의 1인 것도 빼줘야 돼요. 2, 1, 2, 1.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도 일직선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뭔 말하는지 이해돼요? 기울기가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근데 이제 뭐 다행히 없으니까 다행인 거고, 이런 경우도 우리가 빼줘야 된다고, 이제 여기 안에 하나가 더 있다면. 근데 없으니까 우리가 기울기가 1인 경우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이런 것도 다 일직선상이 존재하는 거니까 이걸 계산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고, 12, 11, 2로 나누니까 얼마가 돼? 뭐가 돼? 66개에서 빼라 이런 소리예요. 여기는 4컴비네이션이니까 3이 6, 6, 3, 18. 그 다음에 뭐가 돼요? 3, 8에 24. 그러면 더하기 얼마? 11이요. 그러니까 77에서 계산 뭐가 돼? 30, 42를 빼달라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35개가 나오겠지. 35개. 나는 966번인 줄 알고 왜 오지선다에 35가 안 보이지? 나 이런 거야. 근데 이게 967번이거든요. 답을 확인 한번 해보세요. 맞겠지? 설마 틀리겠어? 맞아요. 무슨 문제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어요? 근데 하나가 생긴다는 거 우리가 여기 3하고 8을 더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 이걸 다 빼버리면 안 되지. 왜냐면 여기는 하나의 직선은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세 개를 다 해줘야 돼요. 자, 968번 갑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뭐한다? 정삼각형 위에 같은 간격으로 놓인 9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뭐한다?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렇습니다. 자, 내가 삼각형을 어떻게 하면 생기는 거지? 3개의 점만 선택만 하면 생기는 거야. 1번, 2번, 3번을 선택하든 3번, 2번, 1번을 선택하든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택만 하면 되는 거야. 그놈들끼리 자리바꿈하면 다른 삼각형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리바꿈할 필요가 없다. 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한다? 조합이다. 이런 조합이다. 나는 그것을 다른 경우로 취급해 주지 않겠다 이런 소리야. 자리바꿈했는데 다른 경우다. 그러면 우리 순열로 가야 되는 거지. 뭔 말하는지 말을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뭐가 돼? 9 컴비네이션 3인데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것도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안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안 만들어지냐? 이런 점, 이런 점, 이런 점, 이런 점 서로 다른 몇 개의 점에서 4개의 점 중에서 3개를 선택하면 뭐 이렇게 선택을 하든 뭐 이렇게 선택하든 뭐한다?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잖아. 얘는 아예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더하기 얼마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 그렇지, 3가지의 경우가 있지. 그러니까 이걸 빼주면 되지. 그래서 뭐가 돼? 9, 8, 7, 3, 2, 1. 3, 4는 9, 얼마가 돼? 4. 3, 4, 12에다 7을 곱하면 얼마가 돼? 83가 80에다 4, 3, 12를 빼. 그러니까 72가 되겠지. 4, 3, 12. 이해됐어요? 예. 이게 이제 수능 시험에는 970번이 나왔어요, 사실은. 970번이 수능 시험에 나온 시험인데, 일단 972번으로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직선하고 삼각형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직선은 플러스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항상.
맞았어요. 맞았어? 잘했다. 뭔가 이제 말을 이해한다는 소리잖아. 자, 973번으로 가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5개 평행한 직선과, 그러니까 이 세로로 되어 있는 것은 4개의 평행한 직선이고,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 둘, 셋, 4개가 이렇게 우리가 있다. 직선이 있다. 이런 소리야. 이게 이제 간격이 다 이제 동일하겠죠. 간격이 좀 틀렸으면 이해하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 한다는 소리냐면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 있는 것을 개수로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봐보세요. 여기는 1, 2, 3, 4. 여기는 A, B, C, D, E. 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나는 평행사변을 만들기 위해서 1, 2, 3, 4, 4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면 돼? 2개를. 뭐 선택하고 싶니? 마음대로 선택을 한번 해봐봐. 1, 1, 2. 자, 이렇게 선택을 했어. A, B, C, D, 5개 중에 내가 2개를 선택하려고 해. 뭐 선택하고 싶니? A, B? 그러면 A, B. 그럼 그걸로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은 A밖에 없다. 이런 소리야. 뭔 말인지 이해돼? 2를 선택하든 1, 2를 선택하든 똑같고 A, B를 선택하든 B, A를 선택하든 똑같잖아요. 그래도 똑같은 하나의 평행사변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가로 몇 개 중에서 뭐한다?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도 얘도 선택을 해야 하나의 평행사변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고배 법칙을 써야 된다고. 계속 선생님이 고배 법칙, 하배 법칙을 내가 지금 강조를 하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니? 전체를 해야 하나의 사건이 완성이 된다는 걸 이해를 하라 이 말의 뜻이야. 그러면 당연히 뭐가 돼? O 컨비네이션 2가 되겠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야지만 하나의 사건이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겠니? 3이 6. 그래서 정답은 60개가 된다 이런 소리예요.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977번 문제를 해보십시오.
맞았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렇죠? n 커뮤니케이션 2 곱하기 n 플러스 2 커뮤니케이션 2. 자, 978번으로 가봅니다. 배, 감, 귤, 사과, 참외, 키위. 이거 봐보세요. 이게 뭐 그냥 좀 그냥 가르쳐주면 배, 감, 귤이 사과, 참외, 키위보다 조금 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더 높게 취급한다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글자는요, 글자 수가 작을수록 훨씬 더 가치 있게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 언어 구조가 그렇게 생겼어요. 땅, 이건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해, 이런 그러니까 이 글자 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기초적인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아파트먼트 이렇게 안 하고 우리는 뭐라고 해요? 아파트 가치가 있으니까. 집은 그거보다 더 큰 개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언어학적으로 그렇다 이런 소리. 우리나라 언어가 그렇다는 거. 자, 어쩌든 간에 이제 이렇게 6개의 뭐한다? 과일을 똑같은 바구니, 이게 바구니가 똑같다고. 이 세 바구니에 빈 바구니가 없도록 나누어 담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뭐 해주면 돼? 11, 뭐 해주면 돼? 11, 4. 응? 하나하나 4개를 넣어도 괜찮잖아요. 여기다 4개를 넣으면, 아니, 이것을 뭐 자리 바꾸면 다른 경우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조만 짜주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왜냐면 이게 다 똑같은 바구니이기 때문에. 근데 바구니가 뭐 꽃바구니, 무슨 바구니 이렇게 있으면 또 그걸 뭘 해줘야 돼? 이제 서로 자리 바꾸면 이 4개짜리가 이쪽 바구니 갔을 때 다르고 뭐 다 다르겠지. 그런 건 또 우리가 또 배워야 돼. 그거는 이제 뭐라 하냐면 바로 분할이라고 해요. 분배. 나누어 주는 것은 분할이고, 그 다음에 그걸 배급해 줬다 이 말이야. 명칭을 부여했다. 이걸 분배라고 하는 거야.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1, 2, 여기 뭐가 되면 여기 3이 되면 되겠지. 이해돼? 1, 2, 3으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나눌 수도 있겠니? 2, 2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지. 이 세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계산 다 끝났잖아요. 뭐 해주면 돼요?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6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5개 중에 남는 5개 중에 또 하나를 선택하고, 이 5는 뭘 말해? 선택하고 남는 총 개수를 말해. 항상 뒤에 있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5 컨비네이션 2를 하고, 그 다음에 4 컨비네이션 4를 할 건데, 뭐 해주면 돼? 2 팩토리얼 번에 2를 곱하기 해주셔야 돼요. 같은 게 있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 6, 5, 30이니까 얼마? 15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뭐가 돼? 6 컨비네이션 1 남는 거 5개, 5 컨비네이션 몇 개? 2개, 3 컨비네이션 3 같은 게 없어. 3, 2, 1은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것도 없다. 나눠주는 것도 없다 이런 소리야. 10이 되고 여기는 60개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뭐가 돼? 6 컨비네이션 4 남는 건 이제 6 컨비네이션 2냐? 2 남는 건 몇 개야? 4개야. 4 컨비네이션 2 컨비네이션 2 뭐한다? 3 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6, 5, 2로 나눠주고 뭐가 돼? 4, 3 여기 2로 나눠주고 여기는 뭐가 돼? 3팩이니까 6, 6, 6 그 다음에 2, 4 그러니까 여기도 15개가 되겠지. 정답은 그래서 90개가 된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자, 980번 문제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여기서 어떤 말이 나와있니? 경찰관 7명, 소방관 3명을 5명씩 2계조로 나눌 때 각조에 적어도 1명의 소방관이 포함되어 나눈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문제를 어떻게 풀면 돼? 모든 경우의 수 중에서 뭐한다? 소방관이 한쪽으로 몰리는 경우만 빼주면 된다, 이 말의 뜻이야.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그럼 2계조로 나누는 방법은 어떻게 나눠주겠어? 10 컨비네이션 5 곱하기 5 컨비네이션 5 곱하기 2 팩토리얼 분의 1. 왜냐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애는 다 서로 달라. 이게 뭐 소방관, 경찰이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고 이 10명은 다 다른 사람이라고. 뭔 말인지 이해돼? 우리가 여기에서 N 컨비네이션 R, 그 N은 서로 다른 이런 말의 뜻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관도 다 다른 거야. 그놈들도. 뭔 말인지 이해돼? 이게 같은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2계조로 나누는 방법을 먼저 생각하라고. 2계조로 나누는 방법은 뭐야? 10 컨비네이션 5 곱하기 5 컨비네이션 5 곱하기 2 팩토리얼 분의 1 이게 된다고. 이해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소방관이 한쪽으로 갔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각 조에 적어도 1명의 소방관이 포함되라 그랬으니까 소방관이 뭐한다? 없는 경우를 아예 빼줘버리면 된다, 이 말의 뜻이야. 그러니까 뭐 해주면 되겠니? 경찰관 7명을 뭘로 해주면 돼? 5 컨비네이션 2 7 서로 다른 7명이니 경찰관 7명이지 7 컨비네이션 뭐가 돼? 5 그 다음에 뭐가 돼? 2 컨비네이션 2 이걸 빼주면 되겠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경찰만 나눠주면 돼. 그래서 소방관 3명은 어디에 들어가면 돼? 2가 있는 사람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지? 소방관이 양쪽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되는 거지.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빨리 계산 한번 해가지고 다 확인 한번 해볼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980, 이 말을 잘 기억을 하시라고요. 너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선생님, 경찰관하고 소방관이 서로 다른데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경찰관 자체도 다른 거라고.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경찰관 7명이 똑같겠어. 그럼 뭐, 걔네들 무슨 뭐야? 뭐, 인격체도 없는 놈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세상의 모든 건 다 뭐야? 다 달라. 이거하고 이거 똑같을 리가 없잖아. 그런데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학교에서 그것은 같은 것으로 한다. 뭐 이런 말을 주어지겠지. 뭔 말인지 이해돼? 뭐 똑같은 야구공 이런 식으로 뭐 같은 단지 야구공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 뭐 이런 여기에서도 뭐한다? 이 세 개의 주머니는 같은 것으로 같은 모양으로 이야기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무조건 다 서로 다른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생각할 때. 자, 다음 981번으로 갈게요. 7명의 학생을 3명, 1명에 3계조로 나누어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을 청소하도록 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이게 이제 다른 거야. 조를 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소리야. 너가 과학실, 너가 미술실, 너가 음악실. 걔네들한테 이제 뭘 해주는 거야? 명칭을 부여해 주는 거지. 걔네들한테 순서를 부여해 주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그러니까 분할을 다 구한 다음에 곱하기 얼마 하면 돼? 3팩 이렇게 하면 되지. 3이 아니라 3팩 이놈아. 왜냐면 그 세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잖아.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너가 1, 2, 3 아니야. 너가 1, 너가 2, 너가 3 뭐 순서를 부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3팩인 거지.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7명을 뭐 한다고? 7, 컨비네이션 3,
남는 것은 4명. 4 컨비네이션 3 곱하기 1 컨비네이션 1 곱하기 2 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니? 그런 다음에 곱하기 이 3팩이다라는 말은 청소하는 순서를 이제 부여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니까 7, 6, 5, 7호 35가 되고, 여기는 35, 그 다음에 4 컨비네이션 1 곱하기 2팩이니까 뭐가 돼? 여기는 2가 되겠지. 70에다 6, 420이 바로 정답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984번 문장을 해주세요. 됐어요. 어떻게 하면 끝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예, 숙제를 내야 되잖아요, 숙제를. 그래서 내일까지 숙제를 하면 끝내야 됩니다. 월요일, 목요일입니다. 시간 타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야기할게요. 다음 시간에 저기 988번까지 해오셔야 됩니다. 네. 자, 운전석을 포함한 4인용 승용차 세대 10명이 나눠 타려고 한다. 이 중에서 운전면허가 있는 3사람은 3명이고 이들은 지정된 승용차를 운전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3명은 이미 지정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을 우리가 지금 나누는 방법이 아니고 7명을 나누는 방법이다 이 말의 뜻이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니? 그러면 7명을 나누었어. 자, 어떻게 나눌 수 있겠냐 이 말이야. 7명을 뭐를? 1 뭐가 돼? 3 3. 이제 나머지는 이게 지금 4인용 자동차이기 때문에 운전사는 이미 지정이 돼 있어. 그러니까 3명 이상은 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그러니까 1 3 3 이렇게 되거나 뭔 말하는지 이해돼? 1, 2, 4 이런 거 안 된다 이런 소리야. 그 다음에 뭐 할 수도 있겠어? 2, 3 이것도 가능하겠지. 나머지는 없겠지. 이해됐어?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 이렇게 뭐 한 다음에 분할을 한 다음에 운전사가 지금 이미 다 이제 앉아 있어. 근데 뭐 A라는 운전사에 내가 탈지 B라는 운전사에 탈지 이건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뭘 해주면 돼? 3패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것과 이것은 뭐 한다? 더해줘.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겠니? 7 컨비네이션 1 곱하기 6 컨비네이션 3 3 컨비네이션 3 곱하기 2 팩토리얼 분의 1이 되고 여기는 뭐가 되겠어? 7 컨비네이션 2 5 컨비네이션 2 3 컨비네이션 얼마? 3 곱하기 2 팩토리얼 분의 1 이거 두 개 나오고 곱하기 얼마? 6을 좀 빨리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습니까? 제가 28번을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너무 빡빡해서요. 그건 그러도록 하고 내일 제가 진도를 어디를 나갈까는 미리 설명 좀 해드릴게요. 내일은 우리가 페이지 113페이지에서부터 115페이지까지 이게 뭐인 줄 아시죠? 이게 실력 굳히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있냐면 제가 항상 내가 지금 우리가 기말고사를 잘 보기 위한 아니 평상시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것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내가 B가 똑바로 안 돼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C를 문제를 풀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자기의 생각이 다 흔들려요. 베이스가 안 깔려진 상태에서요. 어려운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 푸는 게 정석처럼 느껴져요. 그건 아니죠. B를 푸는 게 정석이고 어려운 문제는 뭐야? 그거에서 빛나는 감각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뭔 말하는지 지금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B, 여기서 나와 있는 B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되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근데 그게 안 돼 있잖아요. 아니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얘들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어려운 문제만 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학교 시험에서 그러니까 어때요? 어려운 문제 나와도 못 풀고 쉬운 문제는 또 못 풀고 그러니까 점수가 나올 리가 없어요. 뭔 말하는지 지금 제 말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음부터 내가 실력 붙이고 문제를 안 푸는 이유는요. 너가 아주 머리가 좋고 영특하고 이러면 내가 당연히 했겠지. 근데 왜 안 했겠어? 다 이유가 있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집에 가서 공부를 하실 때는 지금 앞에 비유형을 뭘 배웠는지를 계속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계속. 내가 지금 우리 뒤쪽에 봐보세요. 우리 거의 유형이 한 25, 28개 유형을 지금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돼 있잖아요. 뒤에 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뒤에 문제 푸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요. 왜냐? 어려우니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앞에 문제가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아이고, 얘 문제를 학교 시험 문제 나와도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이 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잘 가르친 사람한테 배우면 점수가 다 안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들은 건 엄청나게 많은데 본인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나오면 해볼 만한데 달려들어가지고 깨져. 쉬운 문제는 또 못 풀어.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쉬운 문제는 당연히 풀고 어려운 문제 조금 푸는데 뭐 도움이 더 다른 데보다 많이 된다 이런 개념인 거지.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그 어떤 관계를 잘 이해를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B 부분을 달달달 유형을 암기할 정도로 문제가 돼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알겠습니까? 내일 내가 저기 숙제 양이 꽤 됩니다. 이 뒤쪽을 좀 다 해보셔야 돼요. 내일까지. 예? 제발 좀 공부 좀 하세요. 좀 열받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기 알겠지만은 이거 좀 끄고 이야기할게요.